집주인이 이유 없이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자, 임대인한테 일단 보증금에서 공제한 그 항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금액을 공제한 경우, 즉 월세나 관리비뿐만 아니라 도배비용, 청소비용 같은 것도 공제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당초에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보증금은 어떠한 것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보증금의 성격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이 보증금으로 담보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채무가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나중에 발생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채무를 담보한다는 것 자체가 보증금을 그대로 문제없이 전액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는 의미의 금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대법원도 그러한 논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느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랑 무관한 다른 채무는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가 어렵죠. 임차인이랑 별도로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서 대여금을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하겠다,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상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항목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체된 월세, 즉 차임, 그리고 관리비,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임대차에 관련된 채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비용도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즉, 임차인은 이사 갈 때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도 당연히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 이 부분을 막 공제하시는 임대인이 계시는데 이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해서 임대인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중개 수수료를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 중개 수수료를 마음대로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 청소 비용, 내가 입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물론 별도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두고 가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 이런 것들은 공제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그 비용을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은 임대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그것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를 했는데 먼저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마모, 기스, 변색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이것까지 원상회복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도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변색되거나 마모되거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도배나 장판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비용으로
내용으로 마음대로 공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있어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비용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업체를 불러서 그 비용을 부담했다, 일반적인 비용을 들였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도배나 장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급스러운 도배나 장판으로 바꾼 다음에 그 원상 회복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애매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이유 없이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자, 임대인한테 일단 보증금에서 공제한 그 항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항목을 공제했는지는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임차인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그 부분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은 미지급된 보증금 부분에 대한 청구인 것이죠. 왜냐하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덜 돌려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소송에서 과연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어떠한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